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그동안 검사한 것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피 검사들, 그러니까 영상 검사도 있고 피 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검사 있죠. 그런 거 검사한 거 가져오시면 좋죠. 조회해 보면 나오긴 나오지만 뭐 이제 병기라던가 뭐 수술 어떤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항암을 하고 계신지 요거에 따라서 뭐 이분은 이런 항암을 하면 되게 미식거림이 심하니까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이런 항암은 이런 게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포인트 잡고, 그리고 이제 진단명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방사선을 쬐다 그러면은 뭐 식도에 쬐는지 목에 쬐는지 아니면 비인두라고 해서 이제 코 뒤쪽에 쬐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식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식사를 중간부터 좀 어려워지는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맞춤을 좀 해드리죠. 그래서 아, 이분은 영양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영양을 하고, 이분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컨비네이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견서 같은 거 이제 보통은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큰 병원들은 이제 전원 의뢰서를 보내주세요. 팩스로. 그럼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검사한 것들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입원 중이시거나 뭐 하시면은 이제 여기 저희 병원 연락 주셔서 상담실장 연결해가지고 진료 협력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의뢰해 주시면은 저희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지만 그 센터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의료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유방암도 그냥 뭐 부분 절제하면 거의 괜찮은데 전절제를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쪽의 지방을 여기 유방을 전절제하고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독도 좀 오래 해야 되고 배액관을 보통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배액관이라는 게 이제 피주머니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관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한다? 뭐 그렇게 교육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한다는 게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시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때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췌장암이라든가 위 뭐 이쪽으로 수술을 하시면, 그러니까 식사를 잘 못하는 수술을 하신 다음에는 뭐 퇴원은 해도 되는데 이제 잘 먹어야 되고 영양제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도 입원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수술을 했는지 알면 좀 더 잘 해드릴 수 있고, 저희도 피검사를 합니다만 최근에 거기서 한 피검사까지 연결해서 하면 더 좋죠. 저희는 필요한 경우는 1인실을 해서 1인실에서 이제 간호나 간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저히 혼자서 생활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상주를 하는 걸 설명드리고, 이 정도면 혼자 계실 수 있겠다. 근데 물론 중간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못 계실 줄 알았는데 잘 계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보호자랑 그냥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이제 좀 보호자가 와주셔야 되겠다. 없다면 이제 간병이라도 계셔야 될 것 같다. 혼자서 지금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일 어려운 게 뭐 일상생활 안 되는 거랑 이제 밤에 아픈데 간호사 선생님이나 저희를 못 부르는 거죠. 그럴 때 보호자 옆에서 선생님 불러드릴까? 해서 불러주셔서 이제 조치 필요한 조치 이런 것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걸어가시니까 이제 옆에서 계시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식사 독려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식사하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하지만은 자기도 먹고 싶은데 의지도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뭐 보호자가 계셔가지고 식사 독려해서 같이 먹자, 아니면 같이 또 산책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같이 외식도 가고, 아니면 뭐 시켜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호자 계시기에 좀 설명드리고 있어요. 실비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뭐 요새가 아니고 이제 몇 년 됐죠. 실비보험이 재정난, 실비보험 상품으로는 적자가 난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냥 3분의 1 정도 환자가 그냥 포기한대요. 실비보험 받는 과정도 힘들고, 나 항암 방사선 이제 수술해서 힘든데, 그냥 뭐 알았어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원 가면 다 이겼어요. 판례는 다 이긴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졌죠. 예를 들면은 항암 방사선 수술 다 끝나고 한 3년 지났는데 갑자기 뭐 이제 이 환자는 아픈 데가 없는데 이러는 거다 해서 법원 판단해서 재판까지 갔어요. 진 적은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수술 직후, 아니 항암 중, 항암 직후 뭐 이런 식으로 오시니까 당장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부작용을 제일 극심하게 느낄 때 오시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들이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저희는 실비 거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병원 근처가 아니고 좀 지방에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좀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판례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췌장암으로 수술해서 식사를 못한다, 위암으로 해서 수술 못해서 영양 부족이 빠졌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누구나 인정을 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영양제 맞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지금 영양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근데
뭐 수술한 지 3년 지나서 잘 지내는데 갑자기 영양제 맞았다. 근데 한두 번 맞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꾸준히 맞는다. 이거는 사유도 없는 게 괜히 입원한 것 같은데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다 어떻게 보면 급성기죠. 일주일 전에 수술 받았어요. 아니면 재발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해요. 아니면 수술 다시 하기로 했어요. 등등의 상황이니까 저희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포괄적인 치료가 뭐냐면 항암을 해서 수술을 해서 못 먹었다. 그래서 영양제를 맞았다. 이거는 암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항암제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부작용. 그러니까 수술이 근데 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하나에서 생긴 부작용을 치료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암에 대한 치료에 속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거가 있는 치료라는 거죠. 이걸 맞아가지고 암을 죽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치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보험회사 얘기고 법원 판단은 포괄적인 암 치료에 들어간다. 이런 거죠.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도에 대한 치료도 암에 대한 치료인 거죠. 그 실비보험은 뭐 아예 안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백신 같은 거는 아예 안 나와요. 그건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약전에 보면 다 나옵니다.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전후, 병 중, 병 후에 회복기에 투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내밀면 이거 뭐 나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먹은 건데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다 나오죠. 그거 아니더라도 법원 판례에서 뭐 무기셀레늄 같은 거, 아센셀란 나트륨 같은 거 주사도 있고 먹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걸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오고 이걸 막는 거예요. 이제 보험료로 그러니까 호캉스처럼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럴 헤즈가 좀 온 거죠. 실제로 안 아픈데 나 보험이 있으니까 심심한데 입원해가지고 푹 쉬다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마사지 받고 좋은 치료 받고 좋은 방에서 쉬다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